안녕하세요. 캐나다의 깊이 있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캐나다 투데이입니다. 10월 12일, 오늘은 캐나다 사회의 다양한 얼굴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이민자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합리한 정책부터 수십 년간 논란의 중심이었던 장소의 마지막 이야기, 우리 세금의 행방을 묻게 하는 부패 스캔들과 국가의 미래를 건 외교적 줄타기까지, 여기에 더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할 반가운 정책 소식과 안전정보, 그리고 해외여행에 꼭 필요한 정보까지 오늘 다뤄야 할 중요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소식입니다. 온타리오 주정부가 해외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 즉 IMG가 레지던트 프로그램에 지원할 자격에 새로운 제한을 걸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레지던트 1차 모집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자가 온타리오주에서 최소 2년간 고등학교를 다녔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지원 기간 중에 갑작스럽게 발표되어 이미 캐나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고 온타리오에서 의사로 활동하기 위해 수년간 시험 준비와 비용을 투자해 온 많은 이민자 의사들에게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소식입니다. 이 정책은 심각한 의사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온타리오의 현실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실력 있는 의료 인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진입 장벽을 세워 인력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이는 캐나다 사회에 만연한 캐나다 경력을 과도하게 중시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사례로 능력보다 출신 배경을 우선시하는 불합리한 처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사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전문직 경력을 쌓고 캐나다 이민을 오셨거나 계획 중인 모든 분들에게 내가 가진 기술과 경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온타리오 주의원 MPP에게 이 정책의 불합리함을 알리는 이메일을 보내고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와 연대하여 공론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참여의 시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십 년간 동물 학대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나이아가라 폭포의 해양동물공원. 마릴랜드가 대중에게 문을 닫고 대대적인 재개발에 들어갑니다. 이는 캐나다의 마지막으로 남았던 감금된 범고래, 세계에서 가장 외로운 범고래로 불렸던 키스카를 안락사시킨 직후 발표되었습니다. 마릴랜드는 마이애미에 기반을 둔 개발자 마크 웨이드에게 매각되었으며 그는 부지를 세계적인 수준의 리조트로 재개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더그 포드 주정부가 환경평가나 공청회를 건너뛸 수 있는 장관 구역 지정 명령 MGO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릴랜드의 폐쇄는 동물을 오락거리로 삼던 한 시대가 끝났음을 상징하는 사건이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공원에 남아있는 수많은 벨루가, 돌고래, 바다사자 등 다른 동물들의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동물보호단체 애니멀 저스티스는 이 동물들이 다른 수족관이 아닌 바다보호구역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새 소유주가 이들을 리조트의 일부로 활용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 새로운 갈등이 예상됩니다. 이 문제는 생명을 대하는 우리의 가치관과 공동체의 개발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남겨진 동물들이 안전한 보호구역으로 갈 수 있도록 활동하는 동물보호단체에 관심을 갖고 후원하거나 관련 청원에 서명하는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꺼지는 순간 키스카의 비극은 다른 동물들에게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의심하게 만드는 소식입니다. 토론토의 세인트 마이클 병원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사기 및 담합 혐의로 기소된 본드필드 건설이 전 최고 경영자 존 보토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는 2억 3천만 달러 규모의 병원 건축 계약을 따내기 위해 병원 내부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온타리오주의 공공인프라 프로젝트 계약 방식인 대안적 자금 조달 AFP 모델에 대한 비판이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간이 공공 프로젝트 전반을 책임져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와 달리 이 방식이 투명성이 부족하고 소수의 대형 건설사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여 이번 사건처럼 비리와 담합에 취약한 구조를 만든다는 지적입니다. 온타리오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AFP 모델은 전통 방식보다 수십억 달러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머니에서 나간 돈 이야기입니다. 부패로 낭비된 세금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와야 할 더 나은 공공 서비스의 기회를 빼앗아갑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공공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을 갖고 선거 때마다 정부 예산의 투명성을 약속하고 부패 방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진 후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은 캐나다의 경제와 환경, 그리고 미래가 걸린 아슬아슬한 외교 줄타기에 대한 소식입니다. 환경 문제로 과거 2번이나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키스톤 XL 송유관 프로젝트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마크 카니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완화하는 협상의 일환으로 이 프로젝트의 재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산업 전문가들은 이것이 매우 위험한 정치적 도박이라고 경고합니다. 과거 오바마,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사업이 중단되면서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차기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또다시 프로젝트가 취소될 수 있는 재정적 위험이 가장 큰 장벽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는 캐나다의 국제적인 약속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런 불안정한 정책은 국가 경제에 큰 불확실성을 안겨줍니다. 이는 우리 비즈니스의 안정성과 자산 가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명한 유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단기적인 경제 공약 이면에 어떤 장기적인 위험이 숨어 있는지 따져보고 경제와 환경의 균형을 맞추는 일관성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십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인류의 미래에 한 줄기 빛이 될 아주 경이로운 소식입니다. 2025년 노벨 화학상은 금속 유기 골격체, 즉 모프라는 혁신적인 물질을 개발한 일본의 기타가와 스스무, 호주의 리처드 롭슨, 그리고 미국의 오마르 야기 교수에게 수여되었습니다. 이 물질은 분자 단위로 만든 초소형 스펀지에 비유됩니다. 이 작은 스펀지는 내부의 수많은 구멍을 이용해 우리가 원하는 분자만을 선택적으로 붙잡거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사막처럼 건조한 공기 중에서 수증기 분자만을 골라내 깨끗한 식수를 만들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는 등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난제들을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소식은 우리에게 기초과학의 힘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줍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성취를 주변에 널리 알리고 함께 축하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며 과학에 대한 흥미와 상상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류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과학자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일 것입니다. 계속되는 고물가에 지친 우리에게 단비 같은 정책 소식입니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캐나다 스트롱 패스 프로그램을 연장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패스는 캐나다 국민들이 자국의 자연과 문화를 더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도입된 혜택 프로그램입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캐나다 전역의 국립공원과 국립유적지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캐나다 국영 철도인 비아 레일 이용 시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계속되는 인플레이션 속에서 많은 가정이 느끼는 여가 활동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의 여가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소식입니다. 이번 가을이나 다가오는 휴가철에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캐나다 스트롱 패스의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캐나다의 아름다운 자연을 탐험하며 재충전의 기회를 갖고 동시에 여행 경비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운전자분들이 꼭 아셔야 할 안전 관련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캐나다에서 판매된 2024, 2025년형 신형 산타페 하이브리드, 산타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총 13,000세대를 리콜합니다. 리콜 원인은 12V 배터리의 양극 단자 커버 결함입니다. 현대차에 따르면 정비 작업 중에 이 커버가 손상될 수 있으며 손상된 상태에서 단자가 주변 금속 부품에 닿을 경우 합선이 발생하여 차량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해당 차량 소유주들에게 우편으로 리콜 사실을 통지할 예정이며 딜러십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현대자동차로부터 발송될 리콜 안내 우편물을 주의 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지를 받는 즉시 혹은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 불안하시다면 가까운 딜러십에 연락하여 본인의 차량이 리콜 대상인지 확인하고 신속하게 안전 조치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한 중요한 정보입니다. 인도 정부가 캐나다인을 포함한 모든 외국 국적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전자 입국 카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기내에서 종이로 작성하던 입국 신고서를 대체하는 온라인 사전 입국 신고 시스템입니다. 인도를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은 출국 전 인도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서류를 무료로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점은 이것은 입국 신고 절차일 뿐 인도 입국 비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캐나다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반드시 유효한 인도 비자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하며 전자 입국 카드는 비자와 더불어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인도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출국 전에 반드시 비자와 전자 입국 카드를 모두 준비했는지 재차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수료를 요구하는 가짜 대행 사이트를 주의하고 반드시 인도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인도 도착 시 입국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안전 정보부터 사회의 부조리를 꼬집는 소식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까지 이 모든 소식들은 결국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 그리고 그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캐나다 투데이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 우리가 사는 이곳의 현실을 깊이 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